이번 이야기는 실화 이야기 저주입니다. 생각해보니 국민학교 시절 시골에 살 때 가장 좋았던 시절이면서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외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고, 그 후로 고등학교, 대학교, 해외 유학, 직장생활, 지금의 해외 주재원 생활, 내일까지 국민학교 이후로 시골 생활을 못했네요. 시골 생활을 유년을 보내기엔 정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국민학교 4학년 시절입니다. 전편처럼 귀신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한 건 아니지만 억울하면서도 조금 미스테리하고, 또 가끔은 나 때문일까 생각도 들게 만드는 일이죠. 국민학교 4학년 2반 시절입니다. 담임은 40 초반의 남자 선생님이셨고, 평소에 무난한 스타일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그런 할만 하는 담임이었죠. 전편을 보았다면 알겠지만 시골길은 30분, 40분씩 달려서 등하교를 합니다. 평소에는 진짜 종소리 울리기 직전에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그날은 글쎄 동네 친구들과 달리기 시합을 한답시고 동네에서부터 학교까지 죽으라 뛰어왔네요. 산길과 언덕이 있는 그 비포장길을 20분 내외로 주파해 예상 시간보다 25분가량 학교에 일찍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교실에 도착하니 한 2명만 와있고, 아우 심심하고 숙제는 어제 이미 다 했고, 예습? 그런 건 나와 거리가 멀고 어릴 적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산수 같은 경우는 예습복습 그런 거 안 해도 시험 볼 때 한두 개 틀리면 애들이 너 실수했구나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수학은 이상하게 체질이 맞더군요. 중 고등학교 때도 타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오만함에 시간도 있겠다, 모자란 잠이나 자자 하고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었습니다. 한 10분 지났나 갑자기 누가 머리를 막대로 하고 치는 겁니다. 그 뭐 쥐봉 정도 길이의 두께는 큐대 정도 되지만 훨씬 더 단단한 나무 사이에 쇠심을 넣은 거란 말이 계단처럼 돌던 그걸로 맞았죠. 난 어느 놈이 장난치는 줄 알고 이런 씨발 어느 새끼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담임이 거기에 서서 표정을 보니 인상 팍 쓰면서 누가 학교에 와서 엎드려 자래, 여기가 네 방이야, 왔으면 예습이 학생 본분이다 이러며 아직 등교 시간도 10분이나 남아서 반 정도가 학교에 등교도 안 한 상태인데, 전 담임에게 머리 잡혀 끌려 칠판 앞으로 가방 들고 종아리를 맞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게 평소 종치기 전에 절대 교실로 들어오는 법이 없던 담임인데 그날은 왜 일찍 왔는지, 와 이것도 참. 때리면서 세라고 하더군요. 1대, 2대, 3대, 4대. 이제 막 등교하는 애들을 급졸아서 눈치 보며 책상에 앉아있고, 나는 계속 숫자를 세고 맞다 보니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그래도 계속 맞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센 숫자는 78. 예, 맞습니다. 78대를 맞은 것이죠. 맞은 것도 아프지만 그것보다 진짜 원통하더군요. 비속어로 빡친다고 해야 하나, 속으로 시골에 사는 애라고 무시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억울도 하고, 등교 시간보다 일찍 와서 이게 뭔 일인가 후회도 되고, 평소 종쳐야 교실에 얼굴 들이밀던 담임이 오늘 어째서 미리 들어온 건지 억울하기도 하고, 그때 맞은 그 78대로 인해 종아리가 20cm가량 새까맣게 변해버렸죠. 붓기 시작하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그 담임을 싫어하기 시작한지, 아니 어린 마음에 증오하고 조조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게.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하루 이틀 과거형이 되었지만 전 담임을 생각할수록 공포, 증오, 조주 이런 감정들이 휩싸이게 되었죠. 갈수록 심해지면서 왜? 뭐 때문에? 왜 나한테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거기다가 저는 나름 매달 우승상도 받는 그런 어린이였는데, 그거 있잖아요. 국민학교 시절 수 미양가로 나뉘어서 평균이 수 이상이면 매달 주던 상. 한마디로 공부 못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이런 생각만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매일같이 똑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종아리에 맞아서 든 명이 몇 주는 갔으니까요. 그만큼 억울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맞았는지 당최 이해도 안 가고, 등교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왜 예습 안 하냐고 팬다는 선생이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요.
한마디로 학교 일찍 왔다고 맞은 것과 진배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주와 중어라는 감정이 깊어지더군요. 갈수록 어느 날 동네 친구가 그러더군요. 야, 너네 담임 왜 그랬대? 왜 니한테 그랬대? 내가 대답했죠. 담임이 미친 걸 거야. 친구가 또 묻죠. 야, 계약하면 어쩔 건데? 생각해보니 계약하면 또 그런 일을 안 당하리란 보장도 없네요. 생각하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기도지만 담임에게는 저주나 마찬가지. 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다시는 못 보게 해주세요. 담임은 악마예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닌 기도를 정말 방학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 정도로 담임이 무섭고 중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방학은 끝이 나고 개학은 되고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싫던지. 엄마가 동네 6학년 형에게 이놈 교실 들어가는 거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하며 첫 등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학교 종이 울리고 드디어 담임이 들어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긴장감이랑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네요. 뒤에는 웬 젊은 여선생님이 따라오고 교장 선생님이 말하더군요. 여러분, 김 XX 담임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기 오실 황 XX 선생님이 2학기부터 여러분 담임을 맡으실 겁니다. 순간 멍했습니다. 우리 담임 시간 날 때마다 철봉에도 매달리고 배구는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운동장에서 젊은 교사들과 매일같이 배구하던 양반인데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것도 갑자기.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 중 그 건강하던 양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가셨다는 걸. 시라고 아무 감각이 없는 개인 경험담이지만 이렇게 글로 쓰는 건 처음이네요. 물론 심장마비라는 게 건강한 사람에도 갑작스럽게 닥칠 수가 있는 일이라 제 저주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하나 바뀐 점이 있다면 그 사건 이후로 절대로 누구 죽어라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수천만원 사기를 당해 홀랑 날려도 죽어라 이 말을 못했으니까요.